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신 카톨릭 청춘 어게인 시니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 건강지킴이 우수호 카타리나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건강체조를 박구윤의 말랑말랑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사에 전달된 그대로 말랑말랑 만져주세요. 말려주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살랑살랑 흔들어 주시면 되고, 오른손, 왼손에서 왼손이 위에 있으니까 하트, 큰 하트 먼저 가서 작은 하트 내려주면 돼요. 우리가 전주하고 중간에 간주는 겨드랑치기 해서 우리 노폐물이 쌓여있는 걸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양손을 크로스해서 어깨 찢고 위에, 크로스해서 어깨 찢고 내려서. 이게 3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랑말랑하게 시작해 볼까요? 네. 자, 크로스해서. 말랑말랑 만져주세요. 살랑살랑 흔들어주세요.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사랑이 넘친답니다. 자, 뒤에다 속을 석건석건 속삭여주세요. 나한테만 속삭여주세요. 날 사랑한다고 요렇게 행복이 넘친답니다. 오른손. 당신 하나만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좋은 너, 옆에서 보면 더 좋은 너. 두근두근두근 깜짝깜짝깜짝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너.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당신 하나만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좋은 너, 옆에서 보면 더 좋은 너. 두근두근두근 깜짝깜짝깜짝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너.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매일 아침 이렇게 건강 체조를 하면서 말랑말랑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도 함께 해요. 말랑말랑 만져주세요. 네. 이 카톨릭 청춘 어게인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춤도 추고 율동도 배우고 이러면은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요, 정말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체조를 하고 나면요, 제 몸도 이렇게 막 풀리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오늘, 굳었던 몸과 마음, 그리고 얼굴 표정까지도 지금 확 풀리신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어디서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디서 오셨나요? 수원교구 안성 대촌동 성당 베드로 대학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원교구 안성 대천동 성당 베드로 대학에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저는 이렇게 시니어들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상식 그리고 도움이 되는 지혜를 나눠드리는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도 많지만 사실 저도 참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매주 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걸 배울까? 우리가 배울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오늘은 특히나 기대가 되는 것은 저는 평상시에 정리를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오늘은 그 정리의 모든 것,
정리의 끝판왕 네. 선생님이 나오셔서 네. 우리에게 시니어들에게 정리를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40년이 훨씬 넘게 살림을 했지만 정리 정돈 못하는 저한테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니어를 위한 집 정리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혹시 정리 컨설턴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듣습니다. 네, 그렇지, 예. 네, 집안을 정리하는 직업입니다.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집을 방문해서 어디가 정리가 안 되는지 공간을 진단하고요. 그 물건을 다 꺼냅니다. 다 꺼내서 제자리를 넣어주고 또 코칭까지 해주고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리는 직업입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요즘 뭐 방송에서도 많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동안 집을 바꿔드린 이제 분들입니다. 아마 연예인들이 엄청 네, 많으시죠. 익숙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그렇지만 훨씬 더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고가의 비용을 들이고 이거 집을 바꾸는 것을 의뢰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공짜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좀 저게 저런 집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리얼입니다. 저는 매일 저런 집을 갑니다. 오. 아마 유명인의 집도 있습니다. 오. 네, 저런 집이 어딨어? 어떤 분들은 저 방송에 나오는 집 아니에요? 일부러 연출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주부들이요. 의외로 살림에 손을 놨다는 주부들을 많이 만납니다. 10년 차, 20년 차. 그리고 부부 싸움이 이 정리정돈으로 인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부들이 생각보다 집안 정리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진도 한번 뭐 냉장고 안에도 보시고요. 뭐 선반 또 그 옷장 옆에 쌓아둔 그 리빙 박스들 보시면 저분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본인이 바지, 뭐 니트, 뭐 패딩 다 넣어놓으셨는데 아래에 있는 거 꺼내기 싫어가지고요. 한 번도 안 꺼내셨대요. 아유.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아유. 그냥 싹 버려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말릴 때가 있어요. 본인이 쌌다 정리하다 지치시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열정이 있어서 리빙박스에다 상자에다가 막 담다가 이제는 지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정리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리가 잘 보관하는 거 아닌가? 잘 넣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거실은 굉장히 깨끗해요. 주방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제가 갔을 때도 왜 저한테 전화하셨지라고 했는데 창고 열어보면 문이 안 열리는 집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창문을 타고 들어가서 정리한 적도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리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정리 열풍이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은 거는 현대인들에게 어찌 보면은 그냥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셨는데 혹시 공통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건들이 이렇게 있었죠? 예. 너무 많아요. 물건들이. 네, 맞습니다. 맞아요. 어우, 네. 정답. 네, 네, 많다. 너무 네, 네, 100점 맞으셨어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집이 그러신 거 아닌지? 저는 잘하고 있어요. 네. 진단을 너무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마지막 어떻게 되어 있으셨던가요?
뭔가 좀 이렇게 쌓여 있었던 느낌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쌓여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리를 다 하고 있으세요. 아마 정리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나름의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쌓아놓고 저장해요. 많은 것을 잘 넣는 기술이 정리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압축팩 사서 이불도 압축하시고요. 창고를 얻어서 짐을 내려 보내시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평수를 늘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 확장 공사를 하시죠.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선생님 살림하다 보면 정말 이거 언젠가 꼭 쓸 것 같아서 네. 버릴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이제 못 버리고 또 두잖아요. 네. 언젠가 또 쓰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쌓아둔 게 정말 써야 될 때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좀 그렇게 난감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한 3년 동안 안 쓴 물건은 네. 버려야 아유, 되겠다라는 너무 생각이 있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어들지가 않아요. 맞아요. 살림하다 보면 살림은 늘어날 뿐이지 네. 줄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요. 아예 못하시는 분들보다 잘 하시는데 더 잘하시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정리의 필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이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으세요. 네. 그 집 하면, 우리 집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어떤 단어가 먼저 딱 떠오르시는지. 깔끔하고 오.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그렇다는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아니시죠? 베드로 형제님은 집 네. 우리 집 하면 마이크 드시고 우리 집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비교적 편안합니다. 아. 저희가 여행을 다니면 뭐 호텔에서 자거나 어디서 자거나 보다도 집에 와서 자는 게 많이 심신이 편합니다. 네, 편안한 맞아요. 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너무도 훌륭하신데요. 네. 사람들은 호텔 하면은 편안하지, 쉬러 가는 거야, 안식 이런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왜 카페 가면 분위기 때문에 왜 비싼 커피를 마시잖아요. 근데 집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맞벌이 하는 주부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출근했다가 다시 출근한대요. 그렇죠. 집에 가면 편안한 게 아니라 저것도 치워야 되고 주말에 치워야 되고 연말에 치워야 되고 명절 전에요.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시어머니 오신다고 이제 급한 거예요. 네. 왜 우리들 왜 대청소할 때 손님 왔을 때 왜 대청소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100세 시대 진짜 120살까지 앞으로 산다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데 노후에 자녀분들 다 결혼하고 이제 두 부부가 남는 경우가 많죠. 솔직히 두 부부가 살려면 20평 정도도 안 돼도 되잖아요. 그런데 50평, 60평에 사시다가 이제 평수를 줄이려고 하면 이제 난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작은 집에서 이제 앞으로는 두 분이 알콩달콩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정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로마에서 유학을 한 5년 정도 했어요. 네. 근데 기숙사 방이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물건들이 없다 보니 네. 정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리를 면적이 조그마니까 또 단점은 뭐냐면 근데 너무 빨리 원상복구가 돼요. 정리를 하고서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맞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정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네. 무슨 구별하는 이런 게 있는지, 정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 같은 게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살짝 유전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살짝 그 청소에 그렇게 좀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는 해요. 저는 시골인데 원래 글쎄 저희 어머님이 정리를 잘했나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부지런했던 기억이 네. 나요.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네. 써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여기에 나는 몇 점을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원 플러스. 늘 편의점 가면 사실은 고민돼요. 그쵸, 2 플러스 1, 1 플러스 1 항상 고민되는데 그 상품을 좋아한다. 나는 어떨까? 해당되는지. 대형마트 가면 싸잖아요. 아무래도. 네. 대형마트에 가서 주말마다 식재료나 뭐 생필품을 구입한다.
아니면 식사하고 나서 설거지 바로 하시는 분 있고요. 그 다음 날 하시는 분 계시고요. 저 어떤 분들은 이제 이모들 가사 이모들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하시는 분도 아휴. 저는 만나 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 이렇게 나가면 그대로 쌓여 있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저가 두 분이 사는데 10개, 20개가 아이고. 나와 있어야 되죠. 네. 양말도 자주자주 빨지 않으니까 3, 40개가 필요한 거고요. 속옷도 마찬가지예요. 자주자주 세탁을 안 하니까 모든 생필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일 기간에 대용량으로 나는 물건을 구입한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 CD, 그리고 옛날 비디오 테이프 그런 거 다 모아 두었다. 삐삐까지 모아 두신 분 봤어요. 아유. 어머. 네. 자, 사이즈에 안 맞는 옷 유행 돌아오니까 또 살 빼서 또 살 찌면 입는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유행 돌아오신다고 못 버리세요. 그리고 지인이 주는 물건은 받아가지고 온다. 그죠? 예, 주면 알뜰 하셔가지고 막. 그리고 이사 왔을 때 왜 가구 업체에서 가구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이렇게 네, 넣어주잖아요. 네. 그거를 10년 동안 계속 한 번도 안 바꾸고 계속 그대로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나무젓가락, 본죽통, 꿀병, 잼병, 일회용 나무젓가락 다 모아 놓고 있다. 그리고 홈쇼핑 자주 본다. 그 나이 좀 드시면 남성분들도 그 홈쇼핑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가면 의외로 남편분이 홈쇼핑에 자꾸 물건 사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떠세요? 요거에 좀 많이 해당이 되시나요? 저는 들어보니까 한 50점밖에 안 되는 것 오, 같아요. 그냥 훌륭하세요. 50점이면 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마음은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지. 네. 아유, 요것도 좀 치워야 되고 저것도 좀 치워야 되고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몸이 잘 안 움직여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 둘이 살다 보니까 기력도 떨어지지.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참 많은데 오늘 아침에 이거 입고 나오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너무 잘 왜 어울리시는 그런가 하면 이게 있다는 거야. 빨간색이 있다는 건데 어디다 뒀는지 못 찾겠는 거야 이거. 너무 공감하는데.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만에 이걸 찾아가지고 입고 나왔어요. 아. 그 정도로 지금 있기는 많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 열어봐도 가득, 저 사람 열어봐도 가득. 그런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내가 오늘 뭐 입어야 되겠다 하고서 찾으면 정신없이 헤매는 거야 이거 맞습니다. 아주. 맞아요. 네. 오늘 선생님 수업을 아주 잘 들으시면 이제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그래서 겁니다. 오늘 이 정리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네. 아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너무- 로사자매님은 몇 개 정도 해당되셔서 마이크 들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도 많이 해당됐습니다. 네네. 네, 너무 리얼하게 정말 말씀해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정리를 안 하면 가장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쵸, 예. 네,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부들 많이 만나잖아요. 주부님 저기 줄자 좀 잠깐 가져오시겠어요? 가요. 못 오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줄자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집에 몇 개씩 있죠. 네, 내가 네. 필요할 때 지금 필요한데 그때 그것을 못 찾아요. 왜 많은 물건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요. 제가 얼마 전에 사진 한번 보시면은 50대 그 50평에 두 분이 사는 집이었어요. 아버님과 따님이 사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떠나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제 자녀분들이 그런 거죠. 둘이 지금 딸이랑 둘이 사니까 동생이랑 사니까 평수를 줄여라. 근데 아버님은 평생 내가 살아온 집인데 떠나기가 싫으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원하신 건 뭐였냐면 좀 쓸쓸하니까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집도 넓고 공간은 많은데 안에 흔적이 남아 있고 물건은 다 치웠는데 뭔지 모르게 이 집이 좀 나한테 약간 외로움도 주고 좀 답답함을 느끼셔서 이제 저를 만났는데요. 네. 제가 정리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자녀분들이 안방에 자개장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결혼하실 때 그걸 해오셨대요.
근데 아직도 멀쩡한 거예요. 근데 자녀분들은 버려라. 그걸 왜 지금 저런 자개장을 쓰냐라고 했지만 아버님은 아내분과의 추억이 있어서 그것만은 두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간 재구성을 하면서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분들한테 정리를 왜 해드리려고 하세요? 효도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맞대요. 근데 왜 아버님의 물건을 마음대로 버려라?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자, 쓸데없는 거는 버려야 되지만 내가 진짜 소중한 것은 남기는 게 정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녀분들이 의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엄마 집, 시어머니 집 정리를 의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자녀분들이 정리 좀 하세요. 왜 정리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분들이 왜 부모님 집 정리하시라고 하신지 아세요? 저희가 주의 기준으로 보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네, 맞죠. 그건 맞는데 본인들이 불편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방송님에 전원주 선생님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물건을 잘 못 버리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침마당에서 뵈면서 저기 선생님 자식들한테 쓰레기 남겨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소중한 물건이요. 내가 있을 때는 보물이에요. 나한테는 중요한 거잖아. 내가 없으면 쓰레기예요.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정리를 이제부터 조금씩 시작하셔야 된다고 저는 꼭 생각합니다. 정리를 이렇게 잘 해놓고 살면은 마음이 편안하죠. 그리고 네.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와도 정말 내 집에서 사는 게 제일 편하지. 네. 아까 형제님도 그러셨거든요. 세계 여행 다 하고 와도 우리 집이 제일 편하고 좋은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네. 자, 정리 안 되면 어떤가요? 자, 물건이 못 찾아서 찾느라고 시간 낭비돼요. 그렇죠. 자, 물건을 샀어요. 네. 넣느라고 공간이 낭비되죠. 넣어야 되면 가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좁아져요. 그래서 또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50평에 둘이 살아도 좁고 70평에 둘이 살아도 좁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확장을 하거든요. 확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네. 저는 진짜 막 1억 원이 넘게 돈을 주고 확장한 집을 많이 가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다 무엇을 놓나 보면 별게 아니에요. 화장지, 물티슈 그런 거 넣어요. 와, 그거를 넣으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가구를 샀을까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아끼는 게 뭐냐면 보자기 접어놓으시고요. 네, 그런 생필품을 많이 사놓으세요. 여유분을. 그런 부분을 되게 안타깝죠. 그리고 자, 시간 낭비되죠. 돈 낭비되죠. 공간 낭비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스트레스.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당신 정리 좀 해. 내가 정리해줬는데 왜 허물 받고 나가요. 좀 쓰고 제자리 놓고. 이렇게 두 부부를 보면 아내는 남편이 문제, 남편은 아내가 문제. 제가 이렇게 노부부 집을 많이 하거든요. 가서 보면은 각자의 물건은 못 버리세요. 근데요, 이렇게 저 아버님이 오시면 아유 거봐 거기 한 번도 안 입었는데 그거 왜 못 버려 하고 또 어머님은 또 가면은 자기가 막 버려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역할을 바꾸잖아요. 남의 물건 부부라 할지라도 본인 물건은 애착이 있으시고요. 남편 물건은 막 선택을 되게 잘하세요. 네,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면 관계 나빠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대물림돼요. 생긴 것만 담는 게 아니고 성격만 담는 게 아니고 내가 정리하는 스타일, 이 환경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답습했잖아요. 그대로 보고 자라요. 그리고 저처럼 사실은 위험한 직업도 있어요. 본인이 잘하니까 아이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커서 성장해서 대기업을 다니고 큰 CEO가 됐는데도 정리는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친정엄마 어떻게 해요? 명절 전에 따님 집 가서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두 부부 출근하면 거기 가서 쓸고 닦고 치워줘요.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못 해주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딸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우리 딸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따님을 만나 뵀어요. 뭐라고 할까요?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맞벌이잖아요. 그리고 30평의 집이 좁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잘한다는 거 진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정리는 정말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네. 알겠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네.
막상 정리를 이제 시작하려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네. 참 많으신데 네. 그럼 그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잘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4가지로 너무 많으면 기억을 못 하실까봐 줄여서 4가지로 좀 줄여봤어요. 정리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방방방 서랍 하시지 마세요. 정리하시려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약이 여기 있고 저기 있어요. 자, 탁자 위에 있어요. 특히 아버님들 잘 하시는 게 그 TV 탁자 위에 내 영역이야. 거기 다 있어요. 손톱깎이, 뭐 약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있어. 거기서 잠도 주무시고 어머님도 거기서 화장도 하세요. 자, 화장대는 그냥 화장대고요. 네. 거기서 밥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손톱도 깎으시고 책도 보시고 다 하세요. 그러니까 서재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건을 다 쌓아두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약이 한 군데 모여야 돼요. 그죠? 가방도 한 군데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쪽 방에 있는 가방 가져와, 저쪽 방에 있는 가방 가져와. 다 이제 정리를 하시다 보면 왔다 갔다 집안을 다 돌아다녀야 돼요. 주방 물건도 마찬가지. 냄비가 신발장에도 있고요. 냄비가 베란다에도 가 있어요. 냄비가 주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모여야지 정리인데 정리하세요. 그러면 자꾸 위에 있는 물건 자꾸 책상으로 넣는 게 정리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물건의 종류별로 정리한다. 네. 그런데 자 강의 들으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정리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 자꾸 얘기하시지 마세요. 또 아내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각자 내 물건이에요. 내 물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물건 있죠. 관심 있는 물건 중에서 큰 물건을 정하세요. 뭐냐면 내가 의류가 내 관심이 있어라고 하면 패딩이 부피가 크잖아요. 네. 자, 오늘은 패딩만 딱 한 가지만 하시는 거예요. 다 못 하세요.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다 하거든요. 자, 내일은 코트, 그다음엔 자켓, 그다음에 바지. 바지도 여러 가지 바지가 있잖아요. 쫄바지도 있고 뭐 청바지도 있고 면바지도 있고 정장바지도 있고 수면바지도 있어요. 한 가지씩만 하세요. 근데 다 모여야 돼요. 세탁소에 전화해서 다 드라이 클리닝 다 해오시고요. 다 빨래 다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쭉 펼쳐놓으세요. 그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메모하셔도 좋아요. 나 청바지 몇 개.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 생각하시는 분 많으세요. 버려야 돼. 아직 버릴 단계 아니세요. 네. 버리는 거는 정리의 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지 정리가 버리는 거가 정리의 다는 아니에요. 근데 자꾸 버려야 돼 그거에 강박관념이 있으셔서 정리하면은 스트레스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은 다 꺼내요. 이렇게 못 꺼내세요. 큰일 나세요. 꺼내시다가 지치세요. 네, 오늘은 밀폐 용기, 내일은 텀블러, 뭐 내일은 담배만, 내일은 볼펜만 이런 식으로 딱 한 종류씩만 해가시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저 광경만 봐도 정말 마음이 복잡해서 저거 언제 다 치우지, 막 언제 분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저렇게 다 이제 정리를 하면 다 일단 꺼내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꺼내놓고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해야 네. 이게 빨리빨리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착착착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분류라는 거는 구분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 공구류가 있고 문구류가 있고 욕실용품이 있고 사무용품이 있고 책이 있고 네.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성 라인, 그러니까 의류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가방도 들어가고 스카프도 들어가고 한복도 들어가고 보드복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물건의 위치를요 비었으면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뭐 어디라고 생각을 안 하셔서 그냥 옷장이 비었으면 책도 집어넣고 어떤 분은 화장지도 집어넣고 쌀도 집어넣으세요. 네, 주방에 가보면 주방 물건이 아닌 물건이 더 많아요. 공구류도 막 집어넣으세요. 서랍에. 여기가 주방인지 여기가 옷장인지 여기가 책장인지예요. 사실 가구의 목적과 물건만 맞추는 거 되게 심플한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분류는 사용자별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자, 남편과 내가 있잖아요. 공간도 남편 공간이 있으시고 내가 있으시잖아요. 방도 왜 각자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면 남편분이 뭐 코 고르신다고 뭐 쓰시다고 각자 쓰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아내분이 저 안방을 딱 차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남편분은 이제 서재방으로 이렇게 가세요. 그럼 일단은 먼저 내 물건은 내 물건, 남편 물건 이렇게 딱 갖다 놓으세요.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드리고 막 이걸 먼저 하세요. 하신 다음에 거기서 다시 의류, 거기서 다시 책, 거기서 다시 문서, 거기서 다시 뭐 양말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류를 안 하시고 자꾸 넣으세요. 다 지금 꺼냈죠. 네. 다 꺼냈잖아. 일단 꺼내시고 남편 신발, 내 신발 네.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도 남편 모자, 내 모자. 네. 거기서 다시 창모자인지 니트 모자인지 번거지 모자인지 가방도 배낭인지 가죽 뭐 가방인지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어려운데요. 분류만 해서 정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 이 그럼요. 분류 다음엔 어떤 게 있나요?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잘 넣습니다. 잘 버리셔야 돼요. 잘 버리셔야 돼요. 버리는 거에서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생각 안 해보셨죠? 버리면 되지. 근데 제가 항상 물어봐요. 보자기 어떻게 할까요? 보자기. 딱 한 번 버려요? 안 하세요? 몇 개는 남겨놔야죠. 네네, 꼭 그러세요. 아, 3장만 혹시 모르니까. 몇 개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자기가 네.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왠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해요. 네. 혹시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물건을 맞아요. 버리기도 불안하고 살 때도 불안해요. 혹시 떨어지면 없으면 못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사게 돼요. 네. 네, 그 불안이 높아진다는 거. 네, 그래서 잘 버리셔야 돼요. 생각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나만의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자, 3년이든 1년이든 그거는 내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전문가들은 왜 1년 동안 안 쓴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기준일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한 번도 안 썼으면 내년에도 쓸 이유가 별로 없을 거야 라고 해서 버려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머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자, 3년이든 5년이든 정해보세요. 이제.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옷은 유효기간이 안 써 있어요. 그죠? 네네. 대부분 사람들은 가면 내 식재료 유효기간 지난 거 버려요. 자, 간장 버려요. 근데 얼마 전에 5년 지난 크림을 버렸다고 어머님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네. 괜찮아, 나는 발라도 괜찮아 이러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조심하게 되는데 버리는 기준은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자, 1년 안 써도 3년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의 일단 기준을 한번 정해보세요. 10년이라고 해도 그 안에 버릴 게 생겨요. 그만큼 우리 집에 버릴 게 많아요. 자, 나만의 기준 그렇게 다 이제 꺼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자, 우리 집에 자 핸드폰을 쭉 꺼냈어요. 안 쓰는 핸드폰을 쭉 꺼냈어요. 그러면 이걸 다 남길까? 이거를 좀 이제 버릴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럼 액정 깨진 거 하나만이라도 버리셔도 돼요. 자, 볼펜 다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써보세요. 안 나오는 거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컵도 다 꺼내보세요. 분산돼 있을 때는 모르는데요. 쫙 줄을 세워놓으면 자, 명품이라고 하죠. 명품이 눈에 쏙 들어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못생겨 보여요. 그렇게 비교하면 우선순위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딱 정해져요. 그렇게 버리셔야 돼요. 그냥 열어놓고 뭘 버리지 하면 못 버려요. 이렇게 뺐다가 내일 아침 돌아오면 또 쓸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선택이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버리시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자, 예전에 어머니 옷 사이즈셨죠? 네, 어머니 날씬하셨을 거예요. 네, 그죠. 원래 옛날에는 다 예뻤잖아요. 네. 다 우리 베드로 형제님들 너무 멋지셨고 그러셨을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 사이즈를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근데 옛날 거를 아직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물건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옛날에 썼던 거 추억이 담았던 사진, 편지, 엽서, 앨범 이런 건 다 추억이고요. 예전에 전공했던 피아노, 예전에 뭐 전문했던 그게 다 과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입고 나온 옷이 현재고요. 앞으로 아플까봐 샀냐, 앞으로 떨어질까봐 사는 무슨 이런 게 다 미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현재보다
미래나 과거가 많은 집이 많아요. 어머님 집을 막 정리하다 보면 옛날 물건이에요. 다 옛날 물건. 그죠?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실 정리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건을 버릴 때 망설여진다라고 하면 물건만 열심히 보시지 마시고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라는 건 내가 예전에 피아노를 전공해서 저거를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안 치는데 비싸다고 안 버렸어. 그러면 걔가 차지하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정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건 뭐냐면 저게다 설명서고 저게다 폴더폰이고 저 날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저게 11년도에 찍은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아이고. 네. 10년 전. 네. 이렇게 옛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 버린다 하면 손해본다? 아까워? 쓸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자, 한 평의 공간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집이 있으시잖아요. 다 사시는데 살짝 틀리실 거예요. 자, 서울은 최하 2천만 원. 1억까지 가요. 네, 제가 꼭 정리하러 가면 물어보거든요. 안산에 가면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아파트가 얼마예요? 나누기 해보면 평당 얼마의 가격이 나와요. 한 평이요 182cm 키 큰 우리 형제님 누우시면 그 가로 세로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렇게 안 큰 사이즈예요. 근데 우리는 몇 평을 늘리기 위해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자, 25평에서 34평으로 가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뭔가가 집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안 그래요. 어차피 싸가지고 갔다가 빈 공간에 다시 채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 버린다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내가 얻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버려라가 아니라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재활용 정리. 그러니까 버리기 전에 한번 활용해 보는 거 어떠세요? 이거 제가 제안을 많이 드리거든요. 반찬통도 모으기만 하거든요. 거기에 공구 정리해도 돼요. 장난감 정리하셔도 돼요.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쇼핑백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쇼핑백을 수납 바구니로 한번 만들으셔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함께 한번 해보세요. 네. 쇼핑백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쇼핑백이 다 너무 많이 모아두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자, 쇼핑백이 있는데 저는 유심히 이 밑단을 많이 봐요. 여기가 좁고 넓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보시고요. 예를 한번 든다면 백화점 쇼핑백은 힘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약간 빳빳한 종이를 하시고 이 상태에서 뭐 여기 중간에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고 이 손잡이는 떼셔도 돼요. 네. 떼셔도 돼요. 아니면 뭐 귀찮으시면 안 떼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쇼핑백이 코팅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모 상자가 돼요. 네. 그 생각보다 튼튼해요. 네. 여기에는 속옷 접은 거, 양말 접은 거, 수건 접은 거 어떤 거라도 넣을 수 있어요. 서랍 안에 이거를 넣는 거거든요. 네. 보통 정리하실 때 사람들은 서랍에 보면 물건이 많이 섞여요. 네. 그런데 왜 섞이냐면 칸막이가 없어서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자, 다이소 같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냥 가세요. 서랍의 높이 깊이도 안 재고 그냥 가세요. 네. 가셔서 사오면 사이즈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짐을 늘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잖아요. 쇼핑백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셔서 일단은 뭐에 담아만 놓으세요. 여기는 볼펜 하나 담아놓고 여기는 뭐 지우개 담아놓고 여기는 양말만 담아놓고 속옷 담아놓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리하면 양말 접는 법 그거 배워야 되겠다. 자, 속옷 접는 법 배워야 되겠다. 수건 접는 법 호텔식으로 막 그것이 정리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거든요. 아니요. 잘 접는 거 그냥 옷만 잘 접을 뿐이에요. 접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 접으셔도 돼요. 양말 이렇게 뒤집어 놓으셔도 돼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정장 양말과 축구 양말과 그죠? 수면 양말과 스포츠 양말과 페이크 양말. 종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생각해요. 내가 수건을 예쁘게 못 접어서 정리를 못 하나 보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요걸로 연습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필요해서 제가 산 적이 있는데 필요할 때 막 찾으면 없잖아요. 네. 그럼 여기저기 찾다가 이제 너무 지치니까 그냥 또 사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그 예전에 찾던 물건이 나올 적에 아니 얘가 여기서 왜 나와? 무슨 노래 가사처럼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이럴 때가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제자리에 이렇게 딱딱 정말 주소라도 적어갖고 제대로 맞아요. 정리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잘 하는 사람인가, 네.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인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원래 정리를 좀 잘해요. 예전에는 참 잘했는데 요즘에 좀 나이 먹어서 안 하는 것 뿐이지 그건 본인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건이 가구 위에 나와 있으면 정리를 못하고 가구 안에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면 난 정리 잘하는 사람. 전문가의 생각은 달라요. 그 서랍 안이 네.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네. 서랍 안을 열었을 때 약이면 약, 양말이면 양말 이렇게 나눠 있어야 되는데 껌부터 사탕부터 손톱깎이, 볼펜, 전선, 핸드폰까지 다 들어 있어요. 네. 그것이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물건의 집, 네. 물건의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네. 자, 우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 있어야 돼요. 자, 집에 딱 들어가면은 가방을 넣어야 되는데 가방은 거기에 다 있어야 돼요. 자, 신발을 넣어야 되는데 구두는 구두, 운동화는 운동화, 부츠는 부츠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바닥에 놓고 그냥 들어가요. 특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면, 유치원에 가면 정리 시스템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서 한글을 모르는 아이도 가방을 갖다 놓고 자기 옷을 걸어요. 집에 오면요. 안 해요. 규칙이 없고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너무 정리 잘 돼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물건의 제자리가 각자가 있어야 되는데 물건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실 거잖아요. 다 집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물건에 자리가 없는 거야. 자리가 어디야? 탁자 위가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둠으로 쌓여 있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이 어떠시냐면 특히 요리하실 때 양념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스레인지 주변에다 쭉 줄을 세우세요. 네. 그걸 자꾸 집어 넣잖아요. 아유, 못 찾아. 꺼내놔. 매일 쓰는 건데 왜 집어넣어? 이래요. 자, 가스레인지를 켭니다. 온도가 높아지죠. 자, 간장이 문이 열려 있어요. 자, 유통기한 굉장히 짧아져요. 근데 거기다 불을 가열했어요. 그 위와 아래 온도 차이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건강을 신경 써요. 자, 미세먼지 되게 신경 쓰죠. 코로나 때문에 세균 되게 신경 쓰고 손 닦고 막 소독하고 마스크 끼는데 어때요? 문은 열어놓고 먼지는 들어오고 수저는 꽂혀 있어요. 그리고 서랍을 딱 여는데 뭐가 있냐? 빨대 들어있고 나무젓가락 들어있어요. 자, 무엇이 잘못됐는지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나와 있고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게 진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매일 입는 옷은 그냥 막 걸려져 있고 입지도 않고 유행진하고 버리기 왠지 아깝다 그래서 넣어놓은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결혼했을 때 그 이불 있잖아요. 네. 그거 아직도 모카솜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튼다고 두시는 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물건의 제자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사진에 보시면 예쁘죠. 네. 모델하우스 같아. 저렇게 예쁘게 정리하시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서랍에 한 종류만 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경이 안경집에 다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안경은 안경대로, 안경집은 안경집대로, 안경 닦개는 안경 닦개대로 네.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네. 한 군데 모으셔야 돼요. 그러면 안경 제자리만 있으면 2개면 돼요. 근데 10개, 20개 계속 늘어납니다. 선생님 이제 설명을 이제 듣다 보면 한 번쯤은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착착착 해서 네. 분류하고 버리고 정리하고 그런데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지속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유지하고 지속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오늘 이제 이 강의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죠.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고 막 진짜 열정이 넘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
정리에 대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청소와 정리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청소를 하시면서 자꾸 본인이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청소와 정리는 대상이 전혀 다르죠. 청소는 먼지와 곰팡이, 쓰레기가 대상이에요. 정리는 물건과 공간이 대상이에요. 전혀 다른. 같이는 하는데 전혀 다른 게 대상이에요. 저희는 공간, 사람을 또 생각하죠. 왜? 어차피 공간을 만드는 일은 사람이 거기서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리가 진짜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인테리어가 우리 집의 문제야. 인테리어가 너무 30년 된 아파트라 정리를 하면 뭐하냐. 집을 바꿔야지 자꾸 이래요. 이사를 또 막 가요. 막 포장이사 해가지고 보관이사 해가지고 몇백만 원 들이고 막 커튼 바꾸고 입주 아파트 들어가실 때 처음에 굉장히 좋으셨잖아요. 살다 보면 똑같습니다. 저는 매일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정리예요. 아무리 집이 훌륭해도 정리가 안 되면 똑같습니다. 자,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사 가기 전에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마인드,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이 절대 안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서 습관이 되려면 3개월이란 시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습관만 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해요. 쭉 나와 있던 것을 다 넣으면 좀 불편해요. 헷갈려요. 왜냐면 몸이 기억을 해서 자꾸 그쪽을 가려고 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약속을 하면 자, 박스 테이프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죠? 리모컨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아침에 찾으시려고 베드로님, 형제님 막 찾으셨다 그랬잖아요. 니트는 니트끼리 있으면 금방 찾습니다. 그러면 많은 물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지만 그게 유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는 보관하는 거, 저장하는 기술이 아닌 잘 쓰기 위함이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면서 정말 정리를 맨날 한다 그러고 일단 한번 하고 나면 아까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쭉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작심삼일 되지 말고 네. 항상 그걸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소감을 좀 한마디씩 듣고 네. 싶은데 우리 뒤에 있는 가스팔 형제님부터 오늘 선생님 수업 들으시면서 반성을 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좋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선생님 참 강의 잘 듣고 예, 저는 정리를 좀 잘하고 있어요. 집에서 하는데 이제 저기 우리 안식구가 연세가 많으셔갖고 저 냉장고는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그것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아까 제가 50점이라고 그랬는데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집에 가서 열심히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안식구가 6년 전에 세상을 떴어요. 근데 그때 정리가 안식구 건 다 정리가 되고 제 거만 남았습니다. 제 거는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점수 보니까 한 70점은 될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네. 또 분리가 잘 되고 네. 뭐 약도 먹는 게 별로 없어요. 네. 혈압약 한 가지만 먹습니다. 건강하죠.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니까 더 잘해야 되겠어요. 오늘 강의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 운행 끝나고 키를 갖다 놓는 위치가 네. 저희 집 사람도 있지만 같이 운전하니까 한참 그 키 때문에 옥신각신해요. 옥신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트레이닝 속에 또 맞아요. 들어있고 네. 뭐 그러니까 장소를 그 명확히 해서 맞습니다. 이 정리하는 그 위치가 참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아주 좋은 강의 잘 들었는데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인생 살아온 거 많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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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오늘 이 베드로 대학 학생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참 좋았고 정리를 잘 못하고 있구나 오늘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계속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도 아마 저희랑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숙제를 이번 주간 드리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각
공간에 흩어져 있는 약들을 좀 모으셔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을 숙제로 드릴 테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강의를 참 이제 그동안 뭐 각각 다른 데서도 강의를 많이 했지만 오면서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직업이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은 정리하면 아무것도 꺼내놓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정리 안 합니다. 정리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요, 집을 가꾸고 꾸미고 청소하고 정리한다? 그럼 남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꼴보기 싫잖아요? 절대로 정리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는데 내 삶이 어떻게 정리된다는 거야. 아니 뭐 물건 정리하는데 뭐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물건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취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예전엔 내가 이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었지?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는 나의 어찌 보면 인생이 담겨져 있고 삶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사실 시니어가 돼서 좋은 점은 시간, 여유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아직 이제 현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하고 싶어도 좀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부럽기도 해요. 이렇게 공부하시고 너무 대단하시고 존경스럽고 나도 저렇게 저 나이 되면 저렇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재능이지만 이 재능으로 도움을 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성당 다니시는 분들 많이 했는데 좋은 점이 뭐냐 그랬더니 성당에 나눔하시더라고요. 네, 네. 전 너무 좋았거든요. 네. 네, 성당에 사람들 많이 있고 또 힘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정리는 나눔이에요. 늦으면 쓰레기가 될 거예요. 지금 주일에 이제 성당에 오실 때 조금씩 담아와서 네. 필요한 사람 나눠주면 정말 유용하게 쓰임새 있게 갈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좋은 기운으로. 그래서 정리는 나눔이고 사랑이니까 이제 인생을 조금씩 정리하는 시간이 앞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셨어요.